민재씨, 제발 아내한테만 그러지 마세요. 지금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내 앞에서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흔들던 그녀. 바로 수진의 여동생이자 내가 사랑에 빠진 처제 지아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고 나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기에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부엌에서 지아의 허리를 끌어안고 말았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젖은 머리, 설거지를 하던 그 뒷모습 하나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남자의 본능이 깨어났죠. 욕망과 죄책감 사이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의 늪. 이 이야기는 실제 제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임을 밝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사랑과 욕망, 그리고 후회의 무게를 당신도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도 당신의 심장을 흔들어 줄 테니까요. 장민재는 피로에 젖은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았다. 오후의 벌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대성무역 영업부 팀장이라는 직함이 오늘도 그의 귀가를 늦추고 있었다. 45의 나이에 접어든 민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반듯한 정장 차림 아래로 점점 야위어가는 그의 몸은 아내의 병간호와 회사 업무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아내 수진의 전화를 받으며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4신 수진은 한때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지금은 긴 병마와 싸우며 대부분의 시간을 신촌 세안병원에서 보내고 있었다. 온화한 눈빛만은 여전했지만 메마른 얼굴과 창백한 피부는 그녀의 상태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미안해, 여보. 회의가 길어졌네.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젊었을 때 그는 낭만적인 남자였지만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책임감과 의무로 변해가는 듯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수진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여보, 내 동생 지아가 우리 집에서 조금 지내면 어떨까?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도 도와주고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처제 장지아는 40의 나이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요가 강사였다. 명절에 가끔 보는 사이였지만 밝고 사려 깊은 성격과 자연스러운 매력을 가진 여자였다. 괜찮을까? 지아도 자기 생활이 있을 텐데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지아가 먼저 제안했어. 프리랜서라 시간 조절이 가능하대. 그렇게 지아가 집에 들어온 것은 늦가을이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무너져 내리던 시간 속에서 지아는 새로운 바람 같았다. 첫날, 지아는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 검은색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언니와 묘하게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달랐다. 살아있는 생기, 건강함, 아직 시들지 않은 젊음. 형부, 제가 도울게요. 언니 걱정 마세요. 지아의 말에 민재는 고개만 끄덕였다. 평소에도 말이 적던 그는 요즘 더더욱 말이 없어졌다. 회사와 병원을 오가는 삶에 너무도 지쳐 있었으니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지아가 샤워를 막 끝낸 듯 수건 하나만 몸에 두른 채 복대에 서 있었다. 물기로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그녀의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 형부 벌써 오셨네요. 지아의 목소리가 현관에 울렸지만 민재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허둥대다. 결국 신발장만 바라봤다. 지아는 가볍게 웃으며 방으로 사라졌다. 그날 밤 민재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는데 머릿속에는 자꾸만 지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물방울이 흐르던 쇄골, 젖은 머리카락, 수건 아래로 드러난 다리, 그리고 그 순간의 당혹감과 묘한 설렘까지. 아침 6시 민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을 설친 탓에 눈께에는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거실로 나가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아와 마주치는 것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거실은 조용했고 식탁 위에는 노트 한 장만 놓여 있었다. 형부, 아침 일찍 요가 수업 있어서 먼저 나갔어요. 냉장고에 샌드위치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뵐게요. 지아 민재는 메모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냉장고를 열자 깔끔하게 포장된 샌드위치가 있었다. 어제의 당혹감이 무색할 만큼 평범한 아침이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문득 샤워 후 지아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민재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날 이후로 지아의 존재는 점점 더 민재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에 준비된 식사, 저녁에 정돈된 집, 그리고 강한이 남겨진 쪽지들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지아는 대부분 민재가 출근한 시간에 집에 있거나 민재가 귀가할 무렵 요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지아의 존재를 더 의식하게 되었다. 주방에서 머리를 묶는 지아의 목선, 요가복 차림으로 거실에서 스트레칭하는 모습, 그리고 샴푸 향이 은은하게 배인 복도까지 집안 곳곳에 지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형부, 오늘은 제가 요리해 볼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느 저녁, 지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물었을 때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진과 결혼한 이후 다른 여자가 이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이라는 사실에 묘한 기대감도 느꼈다. 아무거나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무심한 대답과 달리 지아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테이블에 앉은 민재는 지아의 손놀림을 바라보았다. 야채를 썰고 프라이팬을 흔들고 접시에 음식을 담는 모습이 세련되고 그녀의 모든 동작에서 수진과는 다른 매력이 느껴졌다. 형부, 맛있게 드세요. 지아가 내민 접시에는 파스타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무심코 첫 입을 먹고 놀랐다. 오랜만에 맛보는 제대로 된 요리였다. 병원 도시락과 편의점 음식에 길들여진 그의 입맛을 깨우는 맛이었다. 맛있네. 솜씨가 좋구나, 지아야. 민재의 칭찬에 지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민재의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웠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붉어지는 느낌이었다. 민재는 시선을 돌려 음식에 집중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민재는 지아의 존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그녀의 숨소리, 간간히 터져나오는 웃음,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샴푸 향까지. 여보세요, 네, 의사 선생님. 네. 지아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떴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얇은 면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등선의 곡선이 자꾸 시선을 잡아 끌었다. 형부, 지아가 전화를 끊고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좀 위험하대요.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재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내 수진이 위험하다는 말에 그동안 느꼈던 묘한 감정들이 모두 죄책감으로 변했다. 지아를 향해 느꼈던 미묘한 감정들이 부끄러워졌다. 빨리 가봐야겠다. 차 가져올게. 병원으로 향하는 찬, 두 사람은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불빛들이 민재의 복잡한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지아는 간간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 모습을 본 민재는 더욱 자책했다. 처제를 여자로 보기 시작한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다행히 수진의 상태가 안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암시도 함께 남겼다. 병실 문 앞에서 민재와 지아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민재와 지아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수진의 상태가 다시 안정됐다는 안도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화면만 바라보았고 지아는 부엌에서 조용히 차를 준비했다. 형부, 따뜻한 차 마셔요? 지아가 내민 찻잔을 받으며 민재의 손끝이 그녀의 손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순간을 강하게 의식했다. 민재는 재빨리 손을 떼고 찻잔만 바라봤다. 고마워. 다음 날부터 일상은 겉으로는 평범하게 흘러갔다. 민재는 회사에 출근했고 지아는 요가 수업과 병원 방문을 번갈아 다녔다. 그러나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공기가 감돌았다.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 좁은 복도에서 스치는 어깨, 그리고 침묵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일주일 후 회식 자리에 참석한 민재는 술잔을 6번째 비우고는 몸을 일으켰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탓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술자리가 길어지는 것이 달갑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팀장님, 벌써 가시게요? 아직 일러요. 부하 직원들의 만류에도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들 즐겁게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민재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 수진,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지아. 두 여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현관문을 열 때 민재는 열쇠를 넣다가 3번이나 실패했다. 술 기운이 생각보다 강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부엌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희미한 조명 아래 설거지를 하고 있는 지아의 뒷모습이 보였다. 하늘색면 티셔츠와 얇은 추리닝 바지, 물소리에 섞인 작은 허밍소리. 민재는 현관에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아의 가느다란 허리,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어깨, 물에 젖은 그녀의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민재의 시선을 붙잡았다. 술기운에 몸이 뜨거워졌다. 평소라면 신발을 벗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향했겠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그의 발걸음은 부엌을 향했다. 물소리에 가려 지아는 민재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형부, 오셨어요? 설거지를 마친 지아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민재의 이성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순간적인 충동이었다. 지아의 눈이 크게 떠졌다. 형부, 지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재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지아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샴푸 향과 그녀만의 채취가 섞인 은은한 향기, 병간호와 회사 업무로 지친 민재의 가슴에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이었다. 지아야, 민재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욕망과 허무, 피로가 뒤섞인 숨결. 지아는 몸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멈춰선 차에 민재의 천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이 민재에게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민재의 손이 지아의 허리를 더 강하게 감쌌고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향했다. 지아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부엌의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경계는 무너져 내렸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반항하지 않는 지아 앞에서 욕망이 이성을 앞질렀다. 그렇게 형부와 처제, 결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이미 넘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민재는 견디기 힘든 두통과 함께 눈을 떴다.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아의 천, 그녀의 숨결,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까지 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지아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집안은 고요했다. 거실에도 부엌에도 지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형부, 오늘은 일찍 수업 있어요. 저녁에 뵐게요. 뒤에 지아 민재의 두통이 사라질 즈음 어제의 느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강하게 조여드는 감정, 촉촉이 젖은 그곳, 뜨거운 입김에서 터져 나오던 지아의 신음까지 모든 감각이 민재의 욕망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고 있었다. 일상은 겉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갔다. 민재는 아침에 출근했고 지아는 요가 수업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말할 없는 공모 관계로 접어들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눈빛으로 나누는 대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우연을 가장한 손길의 스침까지 모든 순간이 비밀스러운 암호가 되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두 사람을 이끌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형부. 지아의 말에 민재는 순간 굳어졌다. 수진에 관한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거대한 죄의식을 일깨웠다. 그러나 민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떻던데? 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테이블을 넘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로의 의미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일은 내가 병원에 갈게. 민재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다. 식탁 위 시계만이 그 침묵을 깨트렸다. 마주보는 시선 속에는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밤, 민재는 병원에서 돌아왔다. 지아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를 보자 책을 내려놓았다. 언니는 어떠세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힘들어해. 날 알아보긴 했지만 대화는 거의 불가능했어. 지아는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의 앞에 서서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민재는 지아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 서로에게서 위로와 도피처를 찾고 있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비밀스러운 세계. 아침, 민재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처제와 관계를 맺는 남자. 그는 스스로를 혐오했지만 지아를 향한 감정은 부정할 수 없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지아가 물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민재는 그 자연스러운 순간이 당황스러웠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다. 아무거나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했다. 그녀도 자신들의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언니의 남편과 금지된 사랑에 빠진 여자. 그러나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퇴근 후 민재는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 집은 지아가 있는 공간을 의미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는 지아를 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민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다. 오셨어요, 형부.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형부와 처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둘만 있을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아예 호칭 없이 대화했다. 하지만 가끔 지아는 의도적으로 형부라고 불렀다. 그 단어의 금기가 두 사람의 관계에 더 강한 짜릿함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뭘 만들고 있어? 민재는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지아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를 바라봤다.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지아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정성껏 차려준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다. 맛있어. 고마워. 지아는 미소 지었다. 형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둘 다 화면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지아는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내일 병원에 같이 갈까?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지아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의 불안이 스쳤다. 그럴까요? 민재 역시 자신이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했음을 직감했다. 수진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형부와 처제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중 생활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냥 형부와 처제로만 지아는 다시 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관계는 오직 비밀스러운 공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민재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고 문을 열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진은 점점 더 야위고 눈을 감은 채 잠든 모습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민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남편을 알아보는 듯했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맺혔다. 왔어요? 여보...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오늘은 어때? 좀 괜찮아? 수진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지아는 잘 지내? 수진의 질문에 민재는 순간 굳어졌다. 지아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는 마치 수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순수했다. 그저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의 마음뿐이었다. 응, 잘 지내? 너무 걱정하지 마.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추악하게 느껴졌다. 아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남편, 처제와의 관계를 숨기는 비겁한 남자. 병원에서 나온 후 민재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핸들을 쥔 손이 떨렸다. 수진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와 대비되는 지아의 생기 넘치는 모습까지 스쳐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는 갑자기 차를 돌렸다. 그는 잠시 한강변에 차를 세웠다. 늦은 오후 강물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강변을 걸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게 맞는 건가? 나와 지아의 관계, 병든 아내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는 내 모습까지. 민재는 스스로를 혐오했지만 동시에 지아에 대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게 단순한 욕망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구분이 힘들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재는 다시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는 지아와의 관계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지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결심은 무너졌다. 형부, 언니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아는 민재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지아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결심이 허물어졌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지아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페이지는 넘기지 못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였다. 언니, 많이 약해지셨죠? 지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의 기억이 다시 그를 짓눌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민재의 말에 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책을 덮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민재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다. 내 탓이야. 내가 언니를 배신했어. 지아의 흐느낌 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민재는 그녀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자신도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말을 멈춘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렸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수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아와의 관계에 대한 혼란이 그를 괴롭혔다.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민재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다. 네, 장민재입니다. 장민재 씨, 부인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즉시 회사를 나섰다. 병원으로 가는 길, 민재는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걸었다. 지아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수진이가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재를 맞았다. 수진의 상태는 위급했다. 소생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민재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얼마 후 지아가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니는 어때요?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지아는 눈물을 삼키며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이 위급한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병원 복도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민재와 지아는 여전히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들이 병실을 드나들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은 그들을 쫓았다. 그러나 의사들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민재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요. 너무 오래 계시지는 마세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각종 의료기기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침대 위의 수지는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마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민재는 침대 옆에 서서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생명의 온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 나야? 내 말 들려? 수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남편을 향한 시선만은 분명했다.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민재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여기 있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 말이 거짓임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 거짓말이 필요했다. 지아는 어디 있니? 수진이 힘겹게 물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병실 밖으로 나가 지아를 손짓해 불렀다. 지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병실 안에 들어왔다. 침대 옆에 선 지아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언니를 향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다. 언니. 수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동생을 바라봤다. 그 미소는 너무나 순수하고 따뜻했다. 지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먹고 그녀는 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가워진 손끝을 꼭 쥐며 속삭였다. 언니,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아야, 내 동생 고마워. 그리고 부탁이 있어. 수진의 시선이 지아에게서 민재로 옮겨졌다. 그 눈빛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비밀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여보, 지아, 잘 부탁해요. 그 말에 민재와 지아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수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엔 원망이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수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곧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었다. 민재와 지아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 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두 사람의 귀에 메아리쳤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죄악이었다. 수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감입니다. 수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과 수진의 동료 교사들이 모여 마지막을 배웅했다. 민재는 장례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조문객을 맞았다. 지아는 그의 곁에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민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아는 부엌에 서서 민재를 바라봤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다. 커피 드릴까요? 형부.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부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다. 마시고 싶지 않아. 짧은 대답 뒤로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천천히 민재의 옆에 앉았다. 그녀는 무언가 말해야 마야려다 입을 다물었다. 어떤 말도 이 상황을 위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 없는 화면만이 깜빡거렸다. 언니의 마지막 말 들었죠? 지아가 결국 침묵을 깼다.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들었어. 우리가... 아니, 언니가 알고 있었을까?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의 마지막 눈빛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민재의 말에 지아가 움찔했다. 그녀 역시 이런 순간이 올 거라 예감하고 있었다. 수진의 죽음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이전처럼 지속될 수 없었다. 네, 저도 그래요. 지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캄캄하고 막막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민재는 소파에서 밤을 새웠다. 눈을 뜨자 수진이 없다는 현실이 다시 그를 짓눌렀다. 집안은 고요했다. 지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재는 느릿하게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부엌에 퍼졌지만 그 향조차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한때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침묵의 무게만으로 가득했다. 지아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지아의 발걸음이 부엌으로 다가왔다. 아침 드셨어요,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아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고 검은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을 하고 있었다. 아직 짧은 대답에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 침묵에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결별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식탁에 앉아 무심히 식사를 하던 민재와 지아, 음식이 입에 들어가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아는 간간히 민재를 훔쳐봤지만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오늘 짐 정리하려고 해요. 지아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형부, 아니 오빠, 그날 이후로 매일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언니 얼굴을 보고 더는 못 있겠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지아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가 한 일, 잘못된 거예요. 언니를 배신한 거고. 지아의 말에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수진의 죽음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었다. 나도 알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재 역시 이 관계가 끝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다. 지아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거웠다. 오후가 되어 지아는 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와 똑같은 가방이었다. 모든 것이 그때와 달라졌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만 가볼게요. 형부. 지아는 현관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눈빛엔 열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슬픔과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어디로 갈 거야? 민재의 물음에 지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친구 집에 잠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할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이별의 순간을 위로할 수 없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민재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순간들, 그리고 언니 수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공간. 형부, 아니, 오빠, 우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내 감정까지 거짓은 아니었어요. 지아의 고백에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역시 지아에게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욕망만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나도, 하지만 이제는 민재의 말이 끊겼다. 더는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다. 지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선택이었어요. 미움받아도 돼요. 그래도 기억해주세요. 지아의 마지막 말이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민재를 바라본 후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재는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집안은 한층 더 고요해졌다. 수진도 지아도 없는 공간. 민재는 다시 소파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밤이 깊어갔지만 민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술을 꺼내어 한 잔, 두 잔 홀로 마셨다. 술이 들어갈수록 머릿속은 더욱 또렷해졌다. 수진과의 추억, 지아와의 순간들,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배신까지. 부엌에 서서 민재는 한때 지아가 설거지하던 자리를 바라봤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던 것이다. 술에 취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 밤 아니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남은 건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흐릿하게 깜빡거렸다. 마치 민재의 눈물처럼 수진이 떠난 지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민재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세월은 그의 얼굴에 더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다. 회사도 퇴직한 뒤로 조용한 생활만이 이어졌다. 부엌은 늘 깨끗하고 조용했다. 민재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한때 지아가 서 있던 자리,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날 밤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날 밤 아니었어야 했는데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세월이 흘러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아에 대한 소식은 가끔 수진의 친구들을 통해 들려왔다. 그녀는 먼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민재는 거실 창가에 서서 가을 하늘을 바라봤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그 계절이었다. 책장 위에는 수진의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민재는 가끔 그 사진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짧은 문자 한 통이었다. 형부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새 삶에 적응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언니를 만나요. 언니는 항상 웃고 있어요. 민재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 번의 지아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지만 결국 답장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경계였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연락은 없었다. 창밖으로 낙엽이 천천히 떨어졌다. 민재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과거의 모든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이 남긴 결과들, 이제 모두가 그의 일부가 되었다. 사랑은 지켜야 할 것이고 욕망은 다스려야 할 것이다. 나는 그 순서를 거꾸로 선택했다. 민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랐다. 그는 이제 그 책임을 짊어진 차에 살아가고 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듯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평온함이 깃든 미소였다. 경계를 넘었던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그를 따라다니겠지만 민재는 이제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그의 몫이었고 그의 선택이었다.